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이 뻣뻣하고 허리가 쑤실 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거야.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어.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운동 생리학을 연구하면서 만난 60대 분들 중 무려 80%가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하고 계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분들이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 때문에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경우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최신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대 운동 참여자 중 26만 6천 명이 운동 관련 부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는 전체 부상자의 22.9%에 해당하는 수치로 20대 부상률의 4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더욱 끔찍한 현실은 이런 부상의 대부분이 예방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운동 상식과 젊었을 때의 경험에만 의존하다가 생긴 비극들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운동법이 아닙니다. 저는 운동생리학 박사 박건강입니다. 올해 73세, 50년간 수천 명의 60대 분들을 직접 지도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격한 끔찍한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젊었을 때처럼 운동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분, 무릎 연골이 완전히 망가져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분, 척추 압박 골절로 6개월간 침대에만 누워있던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심지어 건강을 위해 시작한 등산이 오히려 무릎을 완전히 망가뜨린 경우도 있었고, 매일 하던 아침 조깅이 심장에 치명적인 부담을 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건 이런 모든 사고가 올바른 방법만 알았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부터 9가지 핵심 비밀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의 운동 효과는 3배 이상 달라질 겁니다. 그것은 바로 60대 맞춤 심박수 관리법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인데 60대의 최대 심박수는 160회이지만 안전한 운동 심박수는 93회에서 124회 사이여야 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심장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고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 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끼면서도 참고 계속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앞으로 운동 전 준비법부터 관절 보호 운동법, 영양 섭취 타이밍, 회복과 휴식의 과학적 원리, 실제 성공 사례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9번째까지 들으시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완벽한 가이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 전 준비에 숨겨진 비밀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바로 밖으로 나가서 걷기 시작하는 분들 말입니다. 저를 찾아온 환자분들 중 절반 이상이 바로 이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고 계셨어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한다고 지겨워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재차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60대 이후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운동이 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먼저 체온 상승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의 기초 체온은 젊을 때보다 평균 0.5도 낮아집니다. 이 작은 차이가 운동 효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체온이 낮은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하면 근육과 관절이 충격을 받게 되고 이때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올바른 준비 운동의 핵심은 체온을 1.5도에서 2도까지 천천히 올리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제가 개발한 3단계 체온 상승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1단계는 실내에서 5분간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겁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때 중요한 건 호흡 패턴인데 3초 들이마시고 5초 내쉬는 리듬을 유지해야 해요. 이 호흡법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심장 박동을 서서히 증가시킵니다. 2단계는 관절 가동성 확보입니다. 목부터 발목까지 8개 주요 관절을 각각 10회씩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때 절대 빠르게 하지 마시고 관절 안에서 윤활액이 골고루 퍼지는 것을 상상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릎 관절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각각 5회씩만 돌리고 무리해서 깊게 구부리지 마세요. 3단계는 근육 활성화인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팔을 크게 원을 그리며 10회, 어깨를 위아래로 10회, 허리를 좌우로 5회씩 비틀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종아리 근육을 깨우기 위해 까치발로 10초간 서 있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동작을 3회 반복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몸에서 살짝 따뜻한 기운이 느껴질 텐데 바로 이 상태가 운동을 시작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컨디션입니다. 절대 땀이 날 정도로 하지는 마세요. 이제 정말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0대 맞춤 운동 강도 설정법과 심박수 관리의 숨겨진 진실을 공개합니다. 아직도 운동 중에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려도 참고 견디는 게 좋다고 믿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60대의 심장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60대 심장의 1회 박출량이 20대보다 30%나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젊을 때처럼 무리하게 운동하면 심장이 견딜 수 없는 부담을 받게 되죠.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 60대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심박수 구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카르보넨 공식을 60대 전용으로 개조한 건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예요. 일반적인 공식은 220에서 나이를 빼고 60%에서 80%를 적용하잖아요. 하지만 이 공식은 60대에게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60대 전용 공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안정 시 심박수를 정확히 측정해야 해요. 아침에 잠에서 깬 직후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1분간 맥박을 재세요. 이때 중요한 건 5일 연속 측정해서 평균값을 구하는 겁니다. 하루 측정으로는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목표 심박수는 안정 시 심박수에 20에서 40을 더한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안정 시 심박수가 73회라면 운동 중 심박수는 93회에서 113회 사이를 유지해야 해요. 절대 이 범위를 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건 심박수 측정 방법입니다. 운동 중간에 15초간 맥박을 재고 살을 곱하는 방식은 60대에게는 부정확해요. 대신 30초간 재고 이를 곱하거나 1분 전체를 재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운동 강도를 판단하는 또 다른 비법은 대화 테스트입니다. 운동 중에 옆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다면 적절한 강도이고 숨이 차서 말하기 힘들다면 강도를 낮춰야 해요. 반대로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롭다면 강도를 조금 높여도 됩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인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읽는 겁니다. 운동 후 2시간이 지나도 피로감이 계속된다면 과도한 운동이었다는 증거예요. 반면 운동 후 30분 내에 평상시 컨디션으로 회복된다면 완벽한 강도로 운동한 거죠. 관절 보호를 위한 운동 선택, 이것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을 느끼면서도 계속 같은 운동을 고집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비슷한 내용을 또 듣는다고 짜증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만큼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60대 관절의 연골 두께는 20대의 절반 수준까지 얇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잘못된 운동을 계속하면 연골이 완전히 마모되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게 되죠. 그럼 어떤 운동을 선택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의 차이입니다. 평지 걷기 할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1이라고 하면 계단 내려가기는 3.5배, 등산 내리막은 무려 7배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런데 수영이나 물속 걷기는 0.3배밖에 안 돼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제가 개발한 관절 친화형 운동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1순위는 수중 운동입니다. 물의 부력이 체중의 90%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수영을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물속에서 팔 돌리기, 다리 들어 올리기, 제자리 걷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2순위는 실내 자전거입니다. 페달을 밟을 때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도록 안장 높이를 조절하는 게 핵심이에요. 무릎 각도가 160도에서 170도 사이를 유지하도록 안장을 높게 설정하세요. 3순위는 의자를 이용한 근력 운동입니다. 서서 하는 운동보다 앉아서 하는 운동이 훨씬 안전해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 뻗기, 팔 들어 올리기, 몸통 비틀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운동들도 있어요. 러닝머신에서 뛰기, 에어로빅, 점프 동작이 포함된 모든 운동은 60대에게는 독이나 다름없습니다. 테니스나 배드민턴처럼 급작스럽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도 위험해요. 골프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스윙할 때 허리에 가해지는 회전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골프를 계속 치고 싶으시다면 스윙 폭을 70%로 줄이고 라운드 전후에 반드시 허리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근력 운동의 올바른 접근법,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큰 착각을 하고 계세요. 젊었을 때 들던 무게를 아직도 고집하시는 분들, 정말 무모한 도전입니다. 60대 근육의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근거 없는 소리라고 의심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과학적 사실을 무시하고는 절대 건강한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60대 근육은 20대와 비교해서 단백질 합성 능력이 40%나 떨어집니다. 그런데 회복 시간은 2배 이상 길어지죠.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운동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30년 연구 끝에 찾아낸 60대 전용 근력 운동법을 공개합니다. 핵심은 점진적 과부하 원칙의 60대 버전 적용입니다. 일반적인 점진적 과부하는 무게를 계속 늘려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60대는 반복 횟수와 세트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해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주차에는 본인이 15회 정도 할 수 있는 가벼운 무게로 10회씩 2세트 시작합니다. 2주차에는 같은 무게로 12회씩 2세트로 늘려요. 3주차에는 15회씩 2세트, 4주차에는 15회씩 3세트로 점진적으로 늘려갑니다. 이렇게 4주가 지나면 그때 무게를 조금만 늘리는 거예요. 무게를 늘릴 때도 기존 무게의 10% 이하로만 증가시켜야 합니다. 근력 운동 빈도도 중요해요. 젊을 때처럼 매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가 최적이고 같은 근육은 48시간에서 72시간 휴식을 줘야 해요. 운동 순서도 신경 써야 합니다. 큰 근육부터 작은 근육 순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60대는 안정성을 위해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하는 다리 뻗기, 팔 굽혀 펴기, 아령 들어 올리기 순으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운동 중에 숨이 차거나 어지러움을 느끼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해요. 땀이 나는 정도는 괜찮지만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근력 운동 후에는 반드시 쿨다운 시간을 가져주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회복과 휴식의 과학적 중요성, 이 부분을 모르면 아무리 운동해도 소용없습니다. 서론이 길다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기초 원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실제 적용이 가능하니까 차근차근 설명드리는 겁니다. 60대의 수면 패턴과 회복 능력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60대의 깊은 잠 단계가 20대의 절반 수준이라는 겁니다. 깊은 잠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해도 근육이 늘지 않아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78세 김활력 할아버지는 매일 2시간씩 운동하면서도 몸이 전혀 좋아지지 않아서 제게 찾아오셨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매일 달랐고 운동 후 바로 집안일을 하는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수면 스케줄과 회복 루틴을 바꿔드린 후 3개월 만에 근력이 30%나 향상되었죠. 액티브 리커버리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완전히 쉬는 게 아니라 가벼운 움직임으로 회복을 돕는 방법입니다. 60대에게는 이 방법이 완전 휴식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운동한 날 저녁에는 10분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서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때 물 온도는 40도에서 42도가 적당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모든 운동을 멈추고 대신 가벼운 목과 어깨 마사지를 해보세요.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 가족에게 부탁하셔도 됩니다. 수면 환경도 중요해요. 방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조금 시원하게 유지하고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TV의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니까 잠들기 1시간 전에는 꺼주세요. 운동하지 않는 휴식일에도 완전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루 30분 정도는 집 안에서라도 움직여야 해요. 설거지하기, 빨래 개기, 가벼운 청소 같은 일상 활동도 충분한 액티브 리커버리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 몸의 신호를 정확히 읽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하고 기분이 좋다면 잘 회복된 거예요. 반대로 피곤하고 근육이 뻣뻣하다면 휴식이 부족하거나 운동 강도가 과했다는 신호입니다. 영양과 운동의 시너지 효과, 이걸 모르고 운동하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만 하면 건강해진다고 착각하시는데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는 절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지금 그만 보시면 가장 핵심적인 영양 타이밍의 비밀을 놓치게 됩니다. 60대의 소화 능력은 20대의 70% 수준입니다. 위산 분비량도 줄고 장 운동도 느려지죠. 그런데 운동 전후 영양 섭취 시기를 잘못 맞추면 소화 불량은 물론이고 운동 효과까지 반감됩니다. 제가 발견한 60대 전용 영양 타이밍 공식을 공개합니다. 운동 2시간 전에는 탄수화물 중심의 가벼운 식사를 하세요. 밥 반 공기에 나물이나 김치 정도가 적당해요. 절대 기름진 음식이나 육류는 피하셔야 합니다. 운동 30분 전에는 따뜻한 물 1컵과 함께 바나나 반 개나 건포도 한 줌 정도를 드세요. 이때 찬물은 절대 금물입니다. 찬물을 마시면 위장에 부담을 주고 소화를 방해하거든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82세 박원기 할아버지는 운동 직전에 우유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운동 중에 속이 불편하고 체력이 금방 떨어졌어요. 우유를 바나나로 바꾸고 타이밍을 조절한 후부터는 운동 지속 시간이 2배로 늘었습니다. 운동 직후 15분 이내가 골든 타임입니다. 이때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3대1 비율로 섭취하면 근육 회복이 최적화돼요. 구체적으로는 삶은 달걀 1개와 작은 사과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혹은 저지방 우유 한 컵에 꿀 한 티스푼을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운동 후 2시간 이내에는 정식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생선, 두부, 달걀, 닭가슴살 등을 손바닥 크기만큼 드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운동 후 바로 과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운동으로 혈액이 근육으로 몰려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많이 먹으면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운동 전, 중, 후에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위장에 부담이 되고 너무 적게 마시면 탈수 위험이 있거든요. 운동 중에는 15분마다 입을 적시는 정도로만 마시세요. 실제 성공 사례와 변화 스토리, 이제 정말 극적인 변화를 보여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반복되는 설명에 지치셨을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만 진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9세 최건강 할아버지의 놀라운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에 저를 처음 찾아왔을 때 그분의 상태는 정말 심각했어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시고 5분만 걸어도 숨이 차서 벤치에 앉아 쉬어야 했습니다. 혈압은 160에서 90이었고 당뇨 수치도 공복혈당 140을 넘나들었죠. 가장 큰 문제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정확히 따라 하신 결과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첫 달에는 물속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수영장에서 15분씩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갔어요. 2달째부터는 의자를 이용한 근력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앉아서 다리 뻗기, 팔 들어 올리기를 각각 10회씩 2세트로 시작했죠. 3달째에는 평지 걷기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어 하시던 분이 20분씩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중요했던 건 영양 타이밍과 수면 패턴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운동 전 바나나 반 개, 운동 후 저지방 우유 한 컵을 정확한 시간에 드시도록 했어요.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밤 10시로 고정하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만들었습니다. 6개월 후 건강검진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혈압이 130에서 80으로 떨어졌고 공복혈당도 110대로 정상화되었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매일 30분씩 걷기를 하시고 일주일에 3번씩 수영장에서 운동하고 계세요. 심지어 작은 산도 오르내릴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최건강 할아버지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건 꾸준함이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동 일정을 지키셨고 몸이 조금 아파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무리하지는 않으셨어요.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강도를 낮추거나 시간을 줄여서라도 움직임을 유지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60대의 운동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직도 과장된 얘기라고 의심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50년간 수천 명을 직접 지도해 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공개한 9가지 비밀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온 상승 3단계 준비 운동법으로 안전하게 몸을 깨우세요. 둘째, 60대 전용 심박수 관리법으로 심장을 보호하면서 운동하세요. 셋째, 관절 친화형 운동을 선택해서 무릎과 허리를 지키세요. 넷째, 점진적 과부하의 60대 버전으로 근력을 안전하게 키우세요. 다섯째, 액티브 리커버리로 회복을 돕고 수면의 질을 높이세요. 여섯째, 영양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서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세요. 일곱째, 실제 성공 사례를 참고해서 꾸준함의 힘을 믿으세요. 이 모든 것을 지키시면 여러분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아침에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역시 73세인 지금도 매일 이 원칙들을 지키며 운동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진짜 재산이라는 걸 절실히 느끼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운동 전 물 한 컵 마시기, 15분 제자리 걸음하기, 잠자리 시간 정하기 같은 간단한 것부터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강도를 낮춰서라도 움직임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한 운동법,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